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드디어 다음 달 개막하는 NBA와 그리고 일본 야구 메이저리그 그리고 미국 축구와 각종 축구 종목, 특히나 이 주간 축구 그냥 현 시점 1황입니다. 전문적으로 좀 다뤄드리고 있고요. 공식 방송 약 3년 동안 진행하는 동안 10연승 이상 기록들 총 8번 기록해드렸고, 뭐 여기에 대한 이제 뭐 댓글 막 이런 거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숲TV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개인 통상 기록이라고 해서 다 모아놨습니다. 요거 유튜브 댓글창 보시면 제가 링크 하나 남겨드렸고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아무거나 누르시면 됩니다. 들어가셔서 당시 이제 올려드렸던 이제 뭐 날짜들 그리고 내용들, 형들이 그토록 원했던 실제 달렸던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유튜브는 댓글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숲TV는 라이브기 때문에 뭔가 시청자 댓글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훨씬 더 투명하고 이제 확실하게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 자, 이렇게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 보시면 오픈 카카오톡 링크 남겨놨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유튜브로 보실 분들은 저와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이제 숲TV에서 오늘 전부 다 이제 패키지 폐지됩니다. 내일부터 하루 패키지만 판매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패키지 참여하실 분들은 금일 중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프리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요. 요 얘기를 안 드리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다들 이제 보이시다시피 어제 주간 축구를 출발로 전 구간 전 종목 싹쓸이 올 싸그리 적중입니다. 미쳤습니다. 이 정도는 진짜 조금 오버 써서 얘기하면은 신고 먹을 수준의 진짜 적중 내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지금 적중 내역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축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이제 3주차가 안 되는데, 이 우측 하단 여기 보시면은 정말 뭐 해외 축구 9일 중 7일 적중 2일 올킬, 주간 축구 9일 중 8일 적중 2일 올킬, 지금 4연승입니다. 심지어 뭐 배당이 어떠다 저떻다, 지금 뭐 4, 5배당, 많게는 10배당까지 지금 고배당도 그냥 다 때려서 연승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입니다. 이제 통합적으로는 좀 아니고 현 시점 축구 1황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다 그냥 싹 다 잡아내고 있다. 특히나 J리그, K리그는 뭐 현 시점 가장 좀 잘 맞추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해외 축구도 좋은 성적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겁니다. 바로 메이저리그 최종전 프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둠맘님 하겠고요. 별풍선 1,500개 어느 적중 순간 우리 기원. 둠마명도 고맙습니다. 12월 말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바로 연장해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드디어 이제 메이저리그가 시즌이 끝났습니다. 최종전이고 좀 이제 시원섭섭해요. 그죠? 이번 메이저리그가 이번 시즌 워낙 또 난이도가 높기도 했고 그만큼 순위 싸움도 굉장히 치열한 지금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애슬레틱스와 캔자스시티부터 한번 최종전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떤 형태의 라나나라님 사설 사이트 별풍선 홍보를 2,000개 적중 금지하고 기원. 있습니다. 우리 라나나라 형도 확인되셨습니다. 바로 또 연장 처리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연장이 쏟아지는군요. 마음에 듭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 라나 형님도 4월까지 바로 잘 체크해 드렸고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자, 애슬레틱스랑 캔자스 경기입니다. 애슬레틱스 선발 투수가 오늘 불펜 투수입니다. 바소 선수가 올라오게 되겠고요. 이제 1승 11패, 방어율 1점대인데 뭐 무시하셔도 됩니다. 불펜 투수이기 때문에. 또 캔자스 선발 투수가 오늘 레이건스입니다. 이번 시즌 3승 3패, 방어율 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경기가 많잖아요. 15경기 정도가 있긴 한데 제가 굳이 이제 10경기만 가지고 온 이유는 각각 이제 경기들마다 딱 가져갈 만한 게 하나 이상은 있었어. 그래서 가지고 왔고, 애슬레틱스랑 캔자스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딱히 그렇게 특이점이 없는 경기잖아요. 근데 굳이 이거를 뭔가를 가져가자라고 한다면은 오바입니다. 왜?
애슬레틱스 홈구장이 어쨌든 간에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캔자스도 최근에 빠따가 준수하고 애슬레틱스 홈 경기에서 빠따값 잘 나오죠. 양쪽 다 S급 투수도 아니고 A급 투수도 아니고 B급 투수도 아닙니다. C급 투수가 또 선발 투수로 올라오기도 하죠. 최종전이고 양쪽 다 사실상 가을 야구 탈락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따전, 그러니까 정말 개인주의적인 어떤 이제 배팅이 엄청 많이 나올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경기는 9.5가 아니라 8.5더라고요. 애슬레틱스 홈구장에서. 그러면 이거는 오바 쪽으로 한번 접근해볼 만한 경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바 하나 보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홈팀이 역배기 때문에 역배 쪽으로 보고 싶긴 한데 굳이 최종전에서 승패 핸디를 건드리고 싶진 않았습니다. 심지어 오늘 프랜승도 발매가 안 됐어. 그래서 오바 하나만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보스턴과 디트로이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개 하시면 됩니다. 우리 0905형님 10월 말까지 셨으면 1500개로 해주시면은 바로 또 연장되십니다. 어떤 분이 1500개인데 2000개로 연장하셨다고. 형님 요거는 제가 그 차 풍 계산해가지고 차이나는 풍 계산해가지고 일수 좀 더 넣어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보스턴과 디트로이트 경기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스턴 선발 투수가 지올리토 선수입니다. 10승 4패, 방어율 3.4점대고요. 디트로이트 선발 투수가 오늘 크리스 페덱입니다. 이번 시즌 5승 11패, 방어율 5.27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와일드 카드가 여러분들 이 얘기하면 좀 길어질까봐 조금 간략하게만 해드리면은 이번 시즌부터 메이저리그가 그게 바뀌었어요. 그 가을 야구 포스트 시즌 올라가는 그 이제 구조가 좀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각각 지구마다 1위가 바로 직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위 그 밑에 있는 승률 4위 5위 팀들이 뭉쳐가지고 와일드카드에서 올라가는 이제 구조였는데 이제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가장 승률이 높은 두 팀 요렇게 올라간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 하위 팀들 이제 1, 2, 3, 4, 5, 6위 요렇게 뭉쳐가지고 와일드카드를 하게 됐는데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각 지구마다 1위끼리 뭉쳐서 그 1위 중에서 가장 승률이 적은 팀은 와일드카드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디트로이트가 지금 뭐 가을 야구가 끝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디트로이트랑 클리블랜드는 사실상 여기서 1위 하는 쪽이 바로 와일드카드가 아니라 바로 이 디비전으로 직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트로이트 입장에서 아직 안 끝났습니다.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이제 양키스랑 저기 토론토가 있기 때문에 얘들은 오늘 아무리 잘해도 디비전 직행이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디트로이트는 사실상 오늘 좀 많은 걸 걸어야 되는 상황이다. 다만 이제 바로 이제 있을 플레이오프를 대비를 해서 1선발이나 2선발들은 내보낼 수가 없겠지만 빠따적인 측면에서 오늘 모두 다 좀 총력전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디트로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한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디트로이트가 7회까지 정말 어느 정도 점수 차이로 앞설 경우 2, 3점 차이로 앞설 경우에 타릭 스쿠발이 지금 불펜에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디트로이트는 오늘 이길 수 있다는 희망만 있으면 아마 모든 걸 다 쏟아붓기는 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디트로이트 배당 1.73 배당이면은 좀 메리트 있는 배당은 분명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디트로이트 승 쪽 접근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보스턴 선발 투수 지올리토도 꽤 이번 시즌 보스턴에서 준수한 활약을 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뭐 이제 마인승까지 바라보기엔 조금 어렵고 승일무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서 언더 쪽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트로이트가 만약에 뭐 한 3대2, 4대2로 이기고 있다. 타릭 스쿠발 나오면 진짜 볼만할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들. 그죠? 마무리 투수로 형들 타릭 스쿠발이 올라온다고 생각을 해봐. 거의 재앙에 가까운 수준이겠죠. 자, 그다음은 뉴욕 양키스랑 볼티모어 경기입니다. 근데 보통 메이저리가 여러분들아 이쯤 되면은 순위 경쟁이 다 끝나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정말 메이저리그가 어려웠다라는 거야. 그만큼 아직까지도 순위가 결정이 안 됐고 최종전인데도 뉴욕 매츠 뒤에 있다 말씀드릴 매츠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진출을 확정 못 지었습니다. 신시내티랑 둘이 지금 영원의 오늘 맞다이를 떠야 돼요. 어쨌든 다음 경기는 뉴욕 양키스와 볼티모어 경기입니다. 자, 양키스 경기도 이제 바로 직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경기일 겁니다. 이게 양키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토론토랑 역시나 또 영혼의 맞다이를 지금 뜨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키스 입장에서는
사실 오늘 바로 또 승리하게 되면은 직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것도 결정되는 지금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여러분 헷갈렸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형들 좀 수정을 해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 한 가지만 좀 수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애틀이 여러분들 맞죠? 잠깐만. 시애틀이 형들아 지구 우승으로 이미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맞아. 시애틀 양키스다. 디트로이트가 아니라 형들아 양키스입니다. 양키스. 맞아. 그래서 양키스가 지금 여기 타릭 스코발이 아니라 형들아 양키스의 맥스 프리드가 대기하고 있다 그랬다. 자 이게 뭐냐면 형들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디트로이트는 현 시점에서 지금 이제 지구 1, 2위를 클리블랜드와 다투고 있긴 합니다만 지구가 3개잖아요. 근데 한쪽 지구 시애틀이 이미 우승을 확정지었고 승률이 높기 때문에 얘들은 직행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양키스나 뒤에 있을 토론토 요 두 놈 중에 한 팀이 이제 오늘 1위 하는 팀이 바로 직행을 합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랑 클리블랜드는 이미 끝났어요. 얘네들은 지구 우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경쟁을 하는 겁니다. 얘들은 오늘 1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디비전으로 직행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타릭 스코발이 아니라 여기 맥스 프리드였다. 맞아. 그래. 양키스 선발 투수 맥스 프리드가 오늘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 투수로 또 등판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 간에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키스 선발 투수가 오늘 루이스 힐입니다. 이번 시즌 4승 1패, 방어율 3.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볼티모어 선발 투수가 브래디시입니다. 이번 시즌 1승 1패, 방어율 2.2점대입니다. 사실 이거는 뭐 두 선발 투수의 능력치가 어떻다 저떻다를 떠나서 현 시점에 양키스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과 동기부여를 봐야겠죠. 연승을 달려주면서 계속해서 마힌승을 동반했을 정도로 빠따의 힘이 여전히 준수한 상황이기도 하고 여기에다가 루이스 힐이라고 한다면 홈 경기에서 훨씬 더 또 잘 던지는 피칭 내용이 좋은 선수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맥스 프리드가 지금 맥스 프리드가 쿨타임이 다 돌았거든요. 이미 선발 로테이션 쿨타임이 다 돌았기 때문에 역시나 오늘 양키스가 홈 경기이기도 하고 오늘 양키스가 2점이나 3점 차이로 앞설 경우에 맥스 프리드가 막판에 선발 등판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마무리 투수 개념으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보았을 때 양키스 오늘 일반승은 충분히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뒤에 프리베드를 토론토가 살짝 이상하긴 해요. 그래서 전 요거는 양키스 승리랑 마힌 승리까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고 언더오바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어제 저는 이제 오바를 같이 좀 보긴 했는데 양키스 빠따의 좀 홈런 비율을 보고 좀 오바를 갈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언더가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늘 경기도 좀 이제 언더 사이즈가 아닐까 조금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근데 이게 가시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언더는 그죠. 그래서 양키스 승리랑 마힌 승리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샘프랑 콜로라도 경기입니다. 오늘 샘프 선발 투수가 1선발 투수입니다. 로건 웹 선수가 올라옵니다. 14승 11패 방어율 3.3점대고요. 뭐 이미 선발에서 다들 느끼셨겠지만 샌프란시스코는 이미 이제 가을 야구가 끝났고 진출이 끝났고 홈 경기 마지막 경기에서 무려 콜로라도란 팀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축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샘프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오늘 경기 이제 그냥 이길 마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점수가 제가 볼 때 차이가 나더라도 계속 빠따를 돌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마지막 경기고 사실상 이제 마지막 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만큼 정신 승리할 수 있는 건 또 없기 때문에 또 심지어 그 재물이 콜로라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또 콜로라도 선발 투수가 불펜 투수가 또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샘프는 아마 정말 쥐잡듯이 패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샘프승 마인승 오바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7.5더라 형들아. 언더 오바가 이 7.5면은 오바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오바도 상당히 좀 매력 있었던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토론토랑 템파베이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좀 쎄하다 했던 경기인데 일단 또 템파베이가 토론토가 또 홈 경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아리까리하게 되긴 하는데 일단 토론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키스랑 지구 1위 자리를 맞두고 있습니다. 이게 형들 단순하게 우승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여러분들아 자 토론토가 오늘 예를 들어서 템파베이를 잡고 양키스가 잡기만 하면 돼요. 토론토는 뉴욕 양키스랑 지금 그 상대 이번 시즌 전적 차이가 이제 앞서고 있기 때문에 토론토는 그냥 오늘 이기기만 해도 자력으로 지구 우승이 확정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와일드 카드를 치르지 않고 바로 디비전을 직행을 할 수가 있어. 즉 오늘
총력전이 충분히 가능한 토론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템파베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이안 시모어입니다. 4승 2패 방어율 2점대인데 다만 이제 뭐 가우스먼과 이안 시모어 두 선발 투수의 사이즈만 사실 놓고 보면은 저는 이안 시모어가 살짝 낫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토론토 입장에서는 어쨌든 홈 경기에 빠따가 좋은 팀이니까 빠따로 게임을 갖고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 다만 템파베이 또한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이 이번 시즌 빠따로 먹고 살았던 팀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원정 경기에서 빠따 가지고 장난질 칠 수 있는, 충분히 뭔가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저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오바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토론토도 오늘 사실은 마운드로 총전한다는 느낌보다도 빠따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 템파베이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잘하는 게 마운드는 분명 아니야. 어쨌든 이런 이제 빠따에 대한 힘을 많이 좀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일단은 7.5라고 한다면 오바 쪽 먼저 보면서 그래도 토론토의 동기부여 무시 못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론토 일반승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샌디에이고와 그리고 애리조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디 선발 투수가 오늘 JPC였습니다. 이번 시즌 8승 11패 방어율 5점대고요. 애리 선발 투수가 브랜든 팟입니다. 이번 시즌 13승 8패 방어율 5점대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제가 뭐 물론 구단 내부의 어떤 세세한 부분까지는 알 수 없겠지만 오늘 샌디에이고가 제 생각에 제이피셔스를 끌어올리는 거는 이제 어쨌든 이 선수를 이제 애슬레틱스에서 잘 데리고 왔고 이 선수의 그 포지션이 좀 애매하긴 했잖아요. 이 가을 야구 가가지고 필승조로 쓰느냐 마무리로 쓰느냐 아니면 진짜 뭐 선발로 이제 4선발 그 느낌으로 쓰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오늘 기회를 한번 주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에리 선발 투수가 믿고 거르는 원정 브랜든 팟이다. 뭐지 브랜든 팟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에서 피상 타율이 너무 높아요. 피상 타율이나 피홈런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홈 브랜든 팟은 그래도 좀 형들한테 믿고 드리는 편이긴 한데 원정 브랜든 팟은 절대 안 가져갑니다. 그리고 오늘 뭐 시험하는 경기 치고는 1.6, 뭐 지금 배당이 또 올랐네. 68 배당까지 올랐네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마인까지 바라보기에는 오늘 샌디가 아마 불펜을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필승조들을 오늘 굳이 쓰지 않을 거야. 그런 부분에서 뭐 마지막까지 좀 고려해 보았을 때 샌디 일반 승만 그리고 오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애틀과 LA 다저스 경기입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습니다. 뭐 시애틀은 이미 지구 우승 확정 짓게 되면서 직행 티켓을 이미 따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일정상으로도 매우 널널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 형들 알고 계시면 좋아요. 시애틀 선발투 중에 형들아 조지 컵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 소포머 징크스가 와서 한번 바닥을 쳤어. 그래서 형들 머릿속에는 조지 컵이라는 선수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 선수를 처음 듣는 분들도 솔직히 계실 거야. 근데 조지 컵이가 애기거든요. 아직까지 루키인데 완전 강심장이야. 특히나 이 선수가 가을 야구에 좆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선수한테 진짜 제대로 빠졌던 게 그때 가을 야구에서 7이닝가 무실점인가 1실점인가 했던 그 경기를 보고 완전 빠졌을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이 선수가 정말 강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투수 하나 있다라는 게 시애틀 아마 가을 야구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조지 커비를 선발로 굳이 기용을 안 해도 돼. 선발 마운드가 빵빵하기 때문에 조지 커비는 필승조로 올라와도 뭐 충분히 매력 있는 카드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만큼 어쨌든 이번 시즌 시애틀의 전력은 저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이번 월드 시리즈 우승한 팀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조심스럽게 시애틀을 얘기를 했잖아요. 선발 마운드 단단하죠. 타선도 1번부터 9번까지가 다 홈런 타자죠. 심지어 홈 경기 상성 좋은 타자들 선수들 많죠. 그런 부분들. 오늘 시애틀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홈 경기다 보니까 제 아무리 다저스라고 하더라도 사실 지고 싶진 않을 겁니다. 물론 뭐 안 지고 싶다고 다 이기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늘 시애틀 선발 투수가 브라이스 밀러 홈 경기에서 굉장히 또 좋은 피칭을 한 선수고 이 선수가 통산 방어율이 5점대인데 홈 경기가 2점대입니다. 그만큼 아주 좋고 또 다저 선발 투수가 오늘 클레이튼 커쇼인데 커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전 경기 다저스전에서 다저스 홈 경기에서 이제 은퇴 경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근데 솔직히 커쇼 던지는 거 보면서 느낀 건데 좀 못 던지더라고. 그러니까 커쇼가 형들 가을만 되면 항상 지랄병이 생기거든요. 얘도. 그래서 가을 커쇼는 글쎄요. 저는 이거는 시애틀 역배를 받았다고 한다면 시애틀 역배, 프랜승, 뭐 승일무, 언더 이렇게 보시면 좋은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애틀 역배 1무 그리고 언더 볼게요. 아무래도 최종전이다 보니까 홈 경기에서 지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 큐리 형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그다음은 미러키랑 신시내티 경기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키랑 신시내티 경기. 자, 미러키 선발 투수가 오늘 프레디 페랄타입니다. 이번 시즌 17승 6패, 방어율 2.6점대입니다. 뭐 사실 이제 미러키 같은 경우에도 경쟁은 하고 있어요. 필라델피아랑 경쟁은 하고 있는데 오늘 미러키가 지고 필라델피아가 이기면 이제 1시드를 필라델피아가 가져가긴 해. 근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 미러키가 굳이 다저스를 피한다, 아니면 뭐 어떤 팀들을 만나고 싶다 이런 느낌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게 상관없어요. 그만큼 오늘 1선발 투수를 그냥 내보내는 겁니다. 오늘 형들 1선발 투수 나온 데가 거의 없을 거야. 미러키는 이제 1선발 투수를 내보내는 이유가 상관없거든요. 오늘 1선발을 내보내도 푹 쉬다가 또 경기를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페랄타를 내보내는 건데 반면 이제 오늘 맞붙게 될 신시내티는 오늘 경기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자, 신시내티는 이래요. 오늘 경기 승리만 하면은 자력으로 이제 진출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제 매치 같은 경우에는 신시내티가 꼭 져야 돼. 그 다음에 매치가 이기면 매치가 올라갑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신시내티는 진짜 목숨을 걸고 이기려고 할 거야.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 다만 이런 동기부여 때문에 미러키 홈 경기에서 1선발 프레디 페랄타가 나오는데 배당을 1.55 배당을 지어줍니다. 이거는 못 참죠, 여러분들. 미러키 가야지. 뭐 심지어 신시내티 뭐 선발 투수가 앤드류 에버트나 헌터 그린도 아닙니다. 브래디 싱어. 제가 항상 신시내티에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얘가 싱커가 주구종이기 때문에 장타율이 신시내티 모든 선발 중에서 가장 높은 투수이기도 합니다. 미러키 타선 자체가 홈 경기에서 좋은 편은 아니긴 하지만 어제는 이 팀도 홈런 팀이고 장타 팀이기 때문에 분명 위험하다라고 봐요. 오히려 이런 동기부여 덕분에 미러키가 배당을 너무나 잘 받았던 경기가 아니었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미러키 승에다가 마인승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마임이랑 뉴욕 매치 경기입니다. 자, 마임 선발 투수가 오늘 카브레라입니다. 이번 시즌 7승 7패, 방어율 3.6점대. 매치 선발 투수가 머나야입니다. 이번 시즌 2승 4패, 방어율 5.8점대입니다. 뭐 일단은 들리는 소식으로는 머나야뿐만 아니라 모든 선발 투수들이 지금 총 출동 대기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뭐 어쨌든 매치 같은 경우에도 오늘의 모든 걸 걸고 또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 근데 오늘 이거도 다저스 아닌가요, 형들? 그죠? 오늘 이거도 형들아 다저스랑 맞붙기 때문에 뭐 오늘 청룡전을 한다라고 한다면 다저스만 싱글벙글 아니겠습니까? 그죠? 신시내티는 앤드류 에버트랑 헌터 그린을 좀 아끼는 그런 그림인 것 같고, 뭐 결론적으로 매치는 이번 시즌 항상 문제가 됐던 부분이죠. 선발 투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이런 중요한 경기에도 이 머나야 내놓는 거 봐봐. 머나야가 형들 원정 경기 방어율이 7점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마이애미 홈구장에서 이거 형들 마이애미 또 빠따도 괜찮거든요. 홈 경기 빠따가 자칫 잘못하면 사고 납니다, 형들 여기서. 그래서 일단 동기부여만 놓고 보면 매치 승리 맞기는 해요. 맞긴 한데 이게 아마 마운드 값은 아닐 거라고 봐. 빠따 값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바 쪽으로 볼게요. 오바 쪽만 보고 패스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애틀랜타랑 피츠버그 경기인데 애틀랜타 선발 투수가 오늘 찰리 모튼입니다. 이번 시즌 9승 11패, 방어율 5.9점대. 피츠 선발 투수가 오비에도입니다. 이번 시즌 2승 0패, 방어율 3.5점대입니다. 이 경기도 좋은데 뭐라 그래야 될까요? 배당 메리트가 없었던 경기였죠. 그러니까 뭐 다들 뭐 소식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찰리 모튼 형님이 은퇴를 한대요. 깜짝 놀랐어요. 찰리 모튼은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명예로운 은퇴를 선택을 한 것 같죠. 사실 이 정도급 구위를 갖고 있는 이제 노장 선수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국내 야구 한번 와서 피칭 한번 해주고 가도 크게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뭐 은퇴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찰리 모튼의 마지막 홈 경기이자 은퇴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이제 또 한간에서는 역시나 크리스 셰일까지 현재 지금 불펜에 가동을 한다고 합니다. 미쳤죠, 그냥 여러분들. 무조건 이기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역시나 애틀랜타 마힌승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어쨌든 최근에 애틀랜타가 승리하는 방식이 역시나 다득점을 좀 포함했다라는 것까지 고려해 보았을 때 이거는 애틀랜타 승에다 마힌승까지 봐도 되지 않을까. 언더바는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 자, 여러분들 이제 뭐 다들 많이들 기다리시던 축구 구간인데,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만 해외 축구는 승패 핸디 언더바 라인으로만 좀 한 줄 요약식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항상 좀 이제 프리뷰에 진심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프리뷰가 끝난 다음에 항상 이제 뭐 집 정리하고 잘 준비하면서 제 프리뷰를 한번 다시 틀어가지고 돌려봐요. 근데 요즘에 야간에 경기들도 많고 메이저리그 뭐 해외 축구 경기들도 다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길더라고 프리뷰가. 그래서 저는 좀 짧은 걸 선호하기 때문에, 간략하고 좀 깔끔한 걸 선호하기 때문에 오늘 해외 축구가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제가 최근에 뭐 잘 맞췄던 거는 좀 별개로 오늘 해외 축구가 좀 어렵기도 하고, 메이저리그가 최종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메이저리그 쪽에다가 힘을 싣고, 그 다음에 해외 축구는 좀 가볍게만 승패 핸디 쪽으로만, 언더오바 쪽으로만 짚어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캐슬과 아스날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우리가 이제 언더 쪽으로 접근하기가 좋은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뉴캐슬도 홈 경기에서 최근에 득점력 많이 떨어졌고, 뭐 반대로 득점력은 떨어졌지만 또 이제 실점도 홈 경기에서 거진하지 않는 팀이고요. 아스날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좋은 성과를 내는 게 공격이 아닙니다. 수비 구간에서 상당히 좋은 밸런스를 갖춰주고 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아스날이 뉴캐슬만 만났다면 존나 약해져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 보았을 때 이거는 언더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고요. 안성탕면조아님 이건 별풍선 저는 777개 무승부 가능성이 적중기원. 높다고 봅니다. 굳이 뽑자면 이제 무승부고, 또는 아스날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1점 차 승리, 뭐 아스날 햄무 쪽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쾰른이랑 슈투트 가르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성탕면 형님도 확인되셨습니다. 요거 제가 바로 연장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독일 경기입니다. 분데스리가 쾰른이랑 슈투트가르트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양쪽 다 기본적인 득점은 나오는 팀입니다. 쾰른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이제 득점이 최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 득점력이 생각보다 좀 괜찮은 그런 또 팀이기도 하죠. 원정 경기에서 꾸준하게 실점도 있지만 득점도 또 있는 그런 팀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양쪽 다 최근에 무득점 경기가 거의 없어요. 그만큼 역시나 치고받을 만한 그런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들고, 뭐 어쨌든 이제 양 팀이 치고받은 그림이라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저는 홈 경기 역배라고 한다면 배당도 좋은 거 쾰른 쪽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배까지 보기에는 좀 이제 아쉬울 수가 있는 게, 슈투트가르트를 상대로 쾰른이 최근에 좀 많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프랜승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프랜승 먼저 보고 오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윗집에서 형들아 저 책상 끄는 거 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프리뷰 하는데 중간 위에서 책상을 끌어버리네. 자, 그 다음은 레체랑 볼로냐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너도 나도 오늘 고배당 무농사 좋아하시는 분들이 최애 가장 아낄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레체 볼로냐 뭐 둘 다 득점력은 완전 최하위 바닥이라고 보겠고요. 이 볼로냐가 생각보다 레체 상대로 많이 약하더라고요. 상성상 그만큼 언더 쪽 보시면 될 것 같고, 볼로냐가 또 레체 원정 경기에서 골을 거진 못 넣어요. 그런 부분에서 무승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바르셀로나랑 레알 소시에다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많은 분들이 오늘 이제 주력 재료일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떻게 본다면은 또 쓰나미 구간이라고 피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형들 오늘 라말이 아니라 야말 그리고 하피냐 둘 다 빠집니다.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다음 주죠. 이제 3일 뒤인가 4일 뒤에 챔피언스 리그 파리 생제르맹과 챔피언스 리그가 있기 때문에 야말 그리고 하피냐 둘 다 빠진다. 요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샤 반대를 볼 수가 없는 이유가, 지금 바르셀로나는 여러분들 야말 하피냐 빠졌다고 해가지고 족밥팀이 아닙니다. 미쳤어요. 그러니까 다득점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그런 팀이겠고요. 특히나 이제 바르셀로나 최근 홈 경기는 그야말로 천하무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소시에다드의 가장 큰 문제죠. 그쵸? 지금 채팅창에 올라오지만 원정 경기에서 얘들이 지금 14경기 연속 실점이 나오고 있고요. 원정 경기 실점률이 거의 멀티골 이상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바르셀로나가 오늘 이 경기는 충분히 3골 정도 기대값이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소시에다드가 한 골 정도만 보탠다로 놓고 봤을 때 바르셀로나 승 마인승 오바. 어제 제가 맨시티급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맨시티급으로 한번 바마오퍼를 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은 우니온 베를린과 함부르크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짧게 해드리고 싶은데 요 경기까지만 좀 이제 프리뷰해드리고 그 다음 경기부터 조금만 짧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니온 베를린과 함부르크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쨌든 경기력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실점 때문이야. 우니온 베를린이 꾸준하게 좀 실점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인데, 다만 이제 함부르크가 원정 현 시점에서 분데스리가에서 원정 경기 가장 못하는 팀 함부르크입니다. 함부르크가 원정 경기에 생기는 문제점이 뭐냐면 실점률이 가장 커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승리도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니온 베를린도 실점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꾸준하게
득점이 홈 경기에서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또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두 개를 다 봐도 될 것 같아요. 2.5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거 언더 오바가. 오바 좀 감사히 챙기면 될 것 같고요. 우니온 승리. 또 이게 1대0 아니면 그러니까 이긴다라고 한다면 2대1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우니온 베를린이 함부르크가 좀 타이트한 경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2대0까지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2대0 아니면 2대1 봅니다. 우니온 승, 오바랑 햄무 다 한번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밀란과 나폴리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프리뷰를 해드려야 될 것 같긴 하다. 너무 빅매치고 이제 결과값이 좀 의외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봅니다. 밀란 보시는 분들은 승리에다가 언더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폴리 보실 분들은 프랜싱에다가 오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유는 AC 밀란이 어쨌든 간에 홈 경기에서 수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 3경기 연속 현재 지금 클린시트를 달려주고 있기도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밀란은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주는 팀이기도 해. 그야말로 공수 밸런스가 따지고 보면 오늘 경기 중에서 가장 좋은 팀 중에 한 팀이 AC 밀란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지금 이제 나폴리 같은 경우에도요, 원정 경기에서 득점력이 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도 이제 뭐 멀티 득점 이상은 또 해줄 수가 있는 그런 팀이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지금 5연승을 달리고 있는 데다가 나폴리 지금 안 집니다. 1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합리적인 도출값은 무승부죠. 그리고 이제 나폴리 프랜싱에다가 오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바가 기준점이형들 이게 3.5인가? 2.5네. 그러면 오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랜싱에다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왜 이거 3.5로 봤죠, 언더 오바를. 자, 그 다음은 베티스 그리고 오사수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베티스 승에다가 해무 찍기 딱 좋은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코어 1대0 또는 2대1 봅니다. 베티스 승리랑 해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경기입니다. 신시내티랑 올랜도 시티, 오늘 미국 축구 마지막 경기인데, 뭐 신시내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미국 축구에서 내놓으라는 홈 가장 좋은 팀입니다. 그러니까 홈 경기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가장 좋은 팀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두 손가락 안에 신시내티는 꼭 꼽습니다. 그만큼 홈이랑 원정 경기에서 경기력 차이가 분명히 좀 있는 그런 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홈 경기에서 신시내티가 좋은 거는 득점력도 올라가는데 수비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올랜도 시티도 원정에서 득점력이 떨어진 팀은 아니긴 합니다만 충분히 3.5 정도의 기준점이라고 한다면 신시내티 승리에다가 햄무 그리고 언더까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신시내티 승 또는 고배당 쓰실 분들은 햄무, 요거 배당도 좋아요. 4배당인가 그렇더라고. 햄무에다가 언더까지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최대한 깔끔하게 해드린다고 해드렸는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늘상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제 해외 축구는 진짜 미쳐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굳이 골라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간절하다, 난 오늘 꼭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 마시고 일단 문의를 주세요. 자, 그러면 궁금한 거 다 답변을 드릴 테니까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유튜브 댓글창에 오픈 카톡 링크로 궁금하신 거를 일단은 질문을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좀 천천히 패키지를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데이터표가 나가는지도 다 친절히 설명드리니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프리뷰 전체 끝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티비 여러분들께서도 추천 빨리 눌러주시고 전체표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막차 타실 분들 이렇게 또 데이터 패키지 운영할 때 막차 탑승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